지갑과 다이어리를 하나로 합치고 싶으신가요? 매일 들고 다니는 다이어리를 알차게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A760 다이어리 겸 지갑을 소개해드리고 알차게 쓸 수 있는 작은 팁까지 담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이것저것 정리가 좀 많이 되는 상반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도 삶의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이어리를 계속 써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 소개해드릴 다이어리는 지갑 겸 다이어리 60 다이어리입니다. 우선은 이 다이어리 제품부터 소개해드리고 내지 활용하고 있는 방법과 그리고 활용 팁까지 이어서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선택한 A760 다이어리는 파일로펙스 제품이에요. 이거는 진으로 되어 있는 라인인데 한국에는 나오지 않았고 중국 파일로펙스에는 조금 라인이 훨씬 더 다양하거든요. 거기에서 최근에 나온 제품 라인이고 저는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보면 이렇게 파일로펙스 표시가 있고 스티치가 같은 갈색으로 스티치가 쭉 둘러져 있고요. 요런 이렇게 엉덩이에 보통 들어가는 뭐라 그러죠? 진 제품, 청바지 제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무늬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여러 가지 조건에 충족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원래 A7 제품을 구매를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 얘를 보니까 제가 어떤 원하는 그 다이어리에 딱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지갑 겸 다이어리,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들고 다닐 다이어리는 지폐 수납칸이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가죽 제품 중에는 지폐 수납칸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가죽이 아닌 제품은 지폐 수납칸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가죽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폐를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다.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폐를 수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일상에 어떤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너무 사고 싶은 게 있어도 항상 살 수가 없고 현금이 없으면 그리고 또 이제 지하철이나 길에서 동냥이라고 해야 되나? 국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제가 현금을 가지고 없으면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제 뭔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좀 어떤 우연적인 사건에 잘 참여하기 위해서 지폐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을 선호를 하고요. 실제로 지폐를 잘 사용하진 않지만 일상적으로 혹시 몰라. 그래도 지폐는 가지고 다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좀 링이 두꺼워야 됐어요. 왜냐면 저는 여러 층의 내용을 좀 넣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면서 그래서 이렇게 좀 넉넉하게 수납이 가능했어야 됐다. 링 두께가 그렇게 작지 않아요. 이제 A7 사이즈는 링이 조금 보통은 작게 나오는 편인데 파일로펙스 자체는 원래 링 규격이 그렇게 작게 나오는 제품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잘 됐다. 이제 보시다시피 굉장히 뚱뚱한 이제 상태로 들고 다니고 있죠. 그리고 다음은 기본적인 것들인데 당연히 저는 항상 가죽 아닌 걸 써왔기 때문에 이제 쫙 펼쳐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쫙 펼쳐지는 60 다이어리만 써왔고 펼쳐지지 않는 60 다이어리는 모르겠어요. 쓸 수 없지 않을까? 특히 이렇게 매일 들고 다니면서 어떤 즉흥적이고 우연적인 상황에서 바로바로 펼쳐야 하는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조건을 얘가 만족을 하고 있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고요. 이제 이 다이어리의 장점은 좀 은근히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천이 이 진 처리가 된 천이 꽤 약간 질기겠다, 오래 가겠다 이런 그냥 감 같은 게 들고 그리고 막 잘 더러워지지 않아요. 물이 묻으면 자국이 생기긴 하는데 어쨌든 금방 마르고 좀 만만하다. 왠지 청 제품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만만히 콩떡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얘한테서 납니다. 막 가격도 엄청 비싸지 않았고요. 물론 다른 다이어리에 비해 비싸지만 그래도 가죽 제품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한 편이다. 근데 약간 단점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털이 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제가 고양이가 집에 셋이 있어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잔잔히 철이 조금 여기 묻는다, 붙는다. 그리고 저는 좀 더 단단한 다이어리를 선호하는 편인데, 이제 여기에도 털이 있네요. 항상 어디나 털이 있기 때문에 잘 붙을 수 있다. 그리고 조금 얘가 야달야달하다.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카드칸은 여러 개가 덧붙여져 있기 때문에 좀 단단하긴 한데, 이렇게 가운데 연결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부드럽고 야들야들하다. 이건 약간 취향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좀 단단한 다이어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원래 파일로팩스 내지는 너비가 다른 일본 브랜드나 에 비해서 좀 넓어요. 이게 파일로팩스에서 같이 온 것인데,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일본 인덱스 제품이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확실히 가로 너비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A760 다이어리의 속지 사이즈는 보통 2가지인데, 저 같은 경우는 세로로 쪼핏한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파일로팩스 속지도 이렇게 쪼핏한 규격으로 잘라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동전칸에는 지금 지갑으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열쇠가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폐칸은 아까 보여드렸지만 지금 현금이 들어가 있고요. 카드칸은 너무 빡빡해가지고, 이게 어쨌든 카드는 바로바로 꺼내서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 빡빡해서 넣었다 뺐다 하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 대신에 맨 뒤에 이렇게 되게 얇고 야들야들한 천으로 된, 얘를 뭐라 그럴까, 그냥 지갑? 동전 지갑? 같은 거를 이렇게 그 60 다이어리 링 넣을 수 있는 거에다가 붙여가지고 좀 허접한 상태긴 한데요.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 다니고 있고, 이거는 진짜 옛날에 산 거여서 이제 정보를 물어봐도 드릴 수는 없다는 점. 근데 얘를 이렇게 넣어 놓으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여기 있는 카드를 쓰려면 지금 이렇게 닫힌 상태에서 똑딱이를 열고서 쫙 펼쳐서 이렇게 카드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 뒤에다가 넣어놓고 다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똑딱이만 열어서 이렇게 이 지퍼 열어가지고 바로 카드를 꺼내가지고 쓸 수 있다. 지퍼 닫고 이렇게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이게 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것을 항상 180도 오픈을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게 약간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튀어나온 형태의 무언가, 지퍼 달린 무언가를 넣어 놓으면은 그냥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되게 좋다. 그러고 이제 기본적인 구성 보여드렸으니까 어떤 식으로 안에 사용하고 있는지 이 인덱스에 따라서 보여드릴게요. 총 6가지 구성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구성은 장기 비전 및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기면 저의 이제 연 단위의 전체 비전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또 요거는 저의 지필 어떤 비전, 그리고 요거는 프로젝트 비전, 그다음에 이 뒤에는 좀 더 장기적인 작업 플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상 같은 것들을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가지고 넣어놨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버킷리스트. 그래서 뭐 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이 두 번째로 체크되어 있는 게 책 2세 찍기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저번 달, 저저번 달 이렇게 해가지고 2권의 2세를 찍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2세를 찍게 됐다. 예.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에다가 체크를 해놨고, 이 아래에도 어떤 저의 작업에 대한 버킷리스트인데 언제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2세를 내가 과연 찍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찍게 된 걸 보니까 언젠가 이 아래에 있는 것들도 가능한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최근에는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뒤에는 건강 페이지가 있는데, 이거는 매번 체크하는 건 아니고 조금 제가 자주 걸리는 어떤 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평소에 염두에 두면 좋을 부분들, 고질병 같은 거 이제 유념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정보들을 까먹을까봐 적어 놓은 것이고요. 이제 그 뒤에는
인터넷 정보 해가지고 애플 복구키도 여기 적혀 있고, 그리고 지금 다른 것들의 복구키 같은 것도 여기다가 옮겨 적어둘 예정입니다. 요렇게가 이제 첫 번째 장기 비전 및 정보. 그래서 맨 앞에는 제가 손으로 쓸 일이 없는 것들을 어쨌든 적어둔 거죠.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 것들. 왜냐면 앞에는 쓰기가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단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링으로 인해서 쓸 때 링이 걸려서 앞에는 이제 정보 위주의 것들을 뒀다면, 이제 두 번째는 랭귀지, 언어 공부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이동하면서 언어 공부한 것들을 좀 외우고 습관적으로 보려고 만들어 놓은 페이지이고요. 이렇게 이제 열면은 처음에 이렇게 얘를 뭐라고 하죠? 반투명한 재질의 종이를 끼워둔 이유는 이게 펼치자마자 제가 써놓은 게 바로 보이면 내가 지금 이거를 외웠는지 테스트하려고 펼쳤는데 이걸 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넣어놨고, 여기에는 이제 뭐 영어 단어나 수거 같은 것들을 넣어놓고 이렇게 접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럼 이렇게 접어가지고 요것만 가로로 놓고, 이렇게 가로로 놓고 보면서 내가 외웠는지 확인해보고 테스트하고 다시 이렇게 앞에 돌아가서 보고 테스트하고 또 앞에 돌아가서 보고,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만들어둔 페이지입니다. 근데 뭐 아직 많이 쓰지는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섹션은 먼슬리 페이지예요. 그래서 먼슬리 페이지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렇게 제가 직접 그려가지고 항상 제가 사용하던 포맷이거든요. 그래서 왼쪽에는 그냥 한 달을 그려놓고 좀 큼지막한 스케줄만 체크를 좀 해놓은 편이고, 오른쪽에는 제가 이제 가져가야 될 이번 달의 프로젝트 3가지. 그래서 이 3가지가 첫 주에는 뭐라고, 두 번째 주 뭐하고, 이런 식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했는지 못했는지 또 체크를 하면서 전체 한 달에 저의 프로젝트 흐름들을 보는 페이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 위에는 이제 이달에 한마디 해가지고 좀 차근차근 쌓아가자, 작업도 체력도, 이런 한 달을 좀 이렇게 복돋아주는 그런 메시지도 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섹션이 이제 위클리예요. 그래서 위클리에는 주간의 일정을 설정을 하고 있는데, 얘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 얘도 그려서 제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서 세로 섹션의 위클리이고, 이것도 제가 되게 오래오래 사용한 포맷이에요. 그래서 요 위에가 오전에 할 일, 그다음 오후에 할 일, 밤에 할 일, 3가지 섹션으로 나눴고, 이 위에는 첫 번째 줄에는 이 날의 마감이나 큰 스케줄, 그 다음에 오전 스케줄, 오후 스케줄, 저녁 스케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는 스케줄 적는 표, 그 다음에 아래에는 내가 할 일 적는 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 주에 이제 할 일 같은 경우는 이쪽에다 써놓고, 그 다음에 요 아래에는 먼슬리에서 제가 해야 한다고 표시해놨던 이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 프로젝트 중에서 2주에 마무리해야 될 일을 여기에다가 옮겨 적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이제 오전에는 어떤 거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뭐 메일 답장도 하고 또 공부도 또 하고, 뭐 저녁에는 또 공부하고 좀 최근에 공부를 좀 많이 했네요. 이런 식으로 할 일을 적어놓고, 그리고 이 위에는 어쨌든 쉬는 날은 하루 종일 쉬는 거니까 맨 위에다가 체크해놓고, 그 다음 화요일 같은 경우는 저녁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이 강의 스케줄을 여기에다가 적어놓고, 그리고 여기에는 한 주 동안 해야 될 체크리스트들, 그리고 여기는 요 주 동안 진행해야 될 프로젝트의 큼지막한 리스트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있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동안 조금 생각해보면 좋을 이번 주에 한마디, 일종의 표 같은 거죠. 그거를 여기에다가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째 섹션은 돌봄 일지예요. 이렇게까지. 그래서 제가 원래 돌봄 일지를 호버니츠 윅스에다가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따로 들고 다니니까 계속 펼쳐서 사용하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가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집에서든 집 밖에서든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시간 날 때 짬짬이 좀만 쓰면 되는 거여가지고 여기에다가 놓으면 딱이겠다 이제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에다 넣어 놓고 있고, 월간 페이지에는 그냥 큰 어떤 사건들, 이제 저희 노견들인데 발적해가지고 발적한 거 적어 놓고, 그리고 뒤에 가면은 위클리에다가 이 칸이 3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호보니치 윅스 제가 돌봄 트래커 어떻게 쓰는지도 영상 올려놨었는데 거기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3가지 섹션으로 해가지고 고양이, 강아지, 사람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고양이들 무슨 일 있었는지, 강아지들, 사람들 무슨 일 있었는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엄청 헤비하게 적는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그냥 흐름을 보는 정도로 러프하게 써주고 있는 페이지들이고요. 요건 제가 인쇄를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서 인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이 마지막이 미팅 그리고 메모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처음에 제가 요 인덱스에다가 항상 이 회의나 회의의 제목, 그 다음에 날짜와 공간 이렇게 적어주는 이 인덱스를 이렇게 앞에다가 붙여놓고, 그리고 뒤에는 포스트잇도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위에 어떤 이 강의나 프로젝트 어떤 행사 제목, 그 다음에 날짜, 시간 이렇게 써놓고 안에 내용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 페이지에 뒤에 가면은 제가 이렇게 카드 사이즈로 그려가지고 종이를 뒤에다가 쭉 나눴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제텔카스텐을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제텔카스텐은 요 카드 사이즈 크기여가지고 이렇게 적어 놓은 다음에 이제 평소에 사용을 할 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생각나는 아이디어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나중에 제가 얘네를 오려가지고 사용을 킵을 해놓는 거죠. 제텔카스텐 페이지에다가. 그런 식으로 뒤에는 그냥 메모장으로 써도 상관없고, 이제 제텔카스텐용으로는 이렇게 단면으로, 왜냐면 이게 한 장이 한 아이디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단면으로 사용을 하려고 혹시 몰라서 뒤에다가 적어놨고, 그리고 여기에는 실제로 이렇게 적어놓은 제텔카스텐용으로 적어놓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건 원래 카드칸이었는데 이것보다 이렇게 사용하는 게 더 편해가지고 여기에 사용을 하고 있고, 마지막은 혹시 종이나 이런 게 접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하나 넣어뒀습니다. 이렇게까지가 다이어리 내지 제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렸고요. 팁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이 다이어리에 뭘 넣으면 좋을까? 특히 항상 들고 다니는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뭘 넣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로는 다이어리를 따로 장만했을 때 잘 안 쓰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만 쓰면 되는데 그게 막 귀찮아가지고 잘 안 쓰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봄일지 같은 경우는 그냥 많이 기록할 것도 없는데 많이 기록할 게 없으니까 오히려 귀찮아서 그거를 막 펼치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정말 순간순간 조금만 그냥 기록해놔도 상관없는 것들. 근데 걔가 따로 있으면 걔를 따로 내가 들고 다니게 되진 않는 것들을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손에 들고서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스케줄러 같은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케줄러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놓으면 안 되는 것들. 내가 오늘 하면 좋을지, 이번 주에 스케줄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황을 전체를 좀 조망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맨 앞에 들어간 비전과 정보가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회의를 가든 아니면 이제 어디 이동 중에 이번 달 혹은 올해의 계획을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든 할 때 제가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저의 전체 비전이나 조망 어떤 스케줄 상황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참고하면서 그걸 업데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저의 상황을 좀 조망할 수 있게 해줘서 제가 계속 그것을 조금 염두에 둬야 하는 것들이 또 들어가도 좋을 것 같고, 네 번째는 일상은 사실은 어떤 식으로 굴러갈지 진짜 정말 모르는 영역이고
우연적인 일들이 아주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우연적인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좀 담아두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를 좀 만들어 두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회의록이나 메모, 그리고 제텔카스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때그때 그 시간과 공간 어떤 관계 안에서 창발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붙잡아 두기 위해서 이제 마련한 페이지가 맨 뒤에 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넣으면 아마 조금 더 활용을 잘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들고 다니는 다이어리를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 60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맨 앞에 넣는 내용과 맨 뒤에 넣는 내용이 조금 달라야 돼요. 맨 앞에 넣는 내용은 사용 빈도가 아주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펼쳐보는 건 상관없는데 내가 이 펜을 들고 쓸 일은 거의 없는 것들을 맨 앞에 놓는 게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차 때문에 쓰기가 그냥 이렇게 버스나 뭐 길 잠깐 벤치에 앉아가지고 쓰기가 영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손이 잘 안 가면 안 쓰게 되기 때문에 이 앞에는 어떤 정말 써놓고서 그냥 들여다만 보게 되는 것들을 넣어두면 좋고, 그리고 반대로 맨 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자주 사용하게 될 것들. 왜냐면 이 단차가 앞에 쌓인 종이 때문에 많이 없어지거든요. 이 링의 단차가, 격차가.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페이지는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는 걸 좀 좋아해요. 뒷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면 아주 안정감 있게 지지도 되고 바로바로 무언가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바로바로 쓸 수 있어야 하는 것들은 맨 뒤에다 배치를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이 가운데에는 어떤 것을 사용하냐? 그거는 그냥 구성에 맞게, 내가 원하는 구성에 맞게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주의해야 될 점은 맨 앞과 맨 뒤만 좀 주의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거는 제가 사실은 다이어리 영상마다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 거긴 한데, 자주 어떻게 보면 다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포스트잇에 적는다. 그냥 되게 간단하긴 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요것도 사실 포스트잇이거든요. 요런 섹션 제목들은 다 포스트잇으로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이 섹션은 다시 재활용할 수도 있고, 제가 이 구성을 다르게 언젠가 또 구성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그리고 이렇게 제가 위클리에다가 2주에 조금 생각해보면 좋을 문장 같은 것도 2주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도 제가 이걸 가지고 가고 싶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포스트잇으로. 그래서 이동을 할 수 있는 종이들은 웬만하면 포스트잇으로 적어준다. 제목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인덱스 스티커로 그냥 바로 붙여버리면 되겠죠. 이런 걸로. 그리고 또 이제 또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회색을 아주 잘 활용하면 좋다. 그래서 회색으로 선을 그리면 지금 되게 유연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요거가 지금 다 회색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거나 뭐 침범을 해도 사실 큰 일정감이 느껴지지 않는, 왜냐면 검은색으로 할 거기 때문에 회색 위에 검은색 그려도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회색 자체가 조금 뭐랄까 너무 강하게 선이 그어져 있다는 느낌을 안 줘서 이걸 그냥 편하게 응용하는데 더 심적인 안정감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회색으로 굵기를 좀 다르게 해서 요런 페이지를 구성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짜 써놓은 거는 회색 형광펜으로 좀 굵게 해가지고 강조 표시를 좀 주고,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 회색선으로 그어 놓으니까 그냥 보기에도 깔끔하고 쓸 때에도 되게 깔끔하다. 저는 검은색보다는 회색의 그 굵기들을 가지고 페이지를 구성하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오랫동안 영상을 안 올려서 기다려주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걱정해주셨던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이 상반기에는 아마 제가 올렸던 영상들도 조금 뭔가 많이 버거워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영상을 안 올린 시간 동안 거의 이제 뭐를 하기가 좀 어려운, 굉장히 큰 어떤 지쳐있는 상태이기도 했었고, 그래도 그 시간 동안 또 안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안 하면서 많이 휴식을 취했고,
많이 회복을 해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다이어리들, 또 나누고 싶은 어떤 다이어리에 관한 인문학적 이야기들 있으면 올려보고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